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삼아라. 인생의 행복은 너의 몫이다. 행복.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놈의 행복이 뭔데? 또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데? 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치며 명확한 해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물음에 대해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복하면 참 어렵게 들리지만 의미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만족, 기쁨, 이 두 가지를 느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행복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진화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의 기원을 바로 생존에서 찾습니다. 살기 위해 행복하다고? 뭔 소리예요? 인간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처럼 소통하고 대화하고 마치 인간처럼 살아온 시간은 고작 2시간입니다. 즉 364일 22시간 동안 우리들의 조상은 피비린내 나는 사냥, 싸움, 그리고 번식을 목표로 살아왔었고 여러분 또한 이 생존 마스터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 굶어 죽지 않아야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에 들어가 몸을 녹여야 하고 때가 되면 이성에게 호감을 느껴 번식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행복해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만약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후대에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즉 행복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욕, 식욕 등의 충족에서 오는 쾌락으로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아니, 행복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래요?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행복과 쾌락이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행복에 이런저런 철학적인 의미를 붙여 이 둘을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빈둥거림을 통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쾌락이고 자원봉사를 통해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행복이다. 처럼 말이죠. 하지만 뇌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행복과 쾌락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뇌 부위가 자극되고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도 저건 바람직하지 않아. 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은 유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 쌍둥이 실험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이란성 쌍둥이를 조사한 결과 일란성 쌍둥이의 행복지수 수치가 압도적으로 더 비슷했습니다. 아니, 그럼 환경은 필요 없다는 거야? 물론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전과 후천적인 환경을 비교했을 때는 유전이 훨씬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행복은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 유전이라고? 넌 행복을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야? 아니요, 저 또한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볼수록 우리는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런 행복을 어떻게 이용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빈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앞서 행복은 생존을 위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의 강력한 특성 중 하나는 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꿈꾸던 집을 샀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모두 뛸 듯이 행복하지만 그 기분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시시대의 사냥을 성공했다고 생각해보죠. 힘들게 사냥한 사냥감의 기쁨에 취해 오랫동안 만족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빨리 지금의 행복을 낮춰 다음 사냥을 가도록 뇌가 신호를 보내야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아무리 큰 행복이 찾아와도 금방 그 행복을 잊고 평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행복의 총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그 방법은
일상의 행복을 쪼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옷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을 최대한 누리며 옷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한 번에 모든 옷을 사지 않고 일주일에 한 개씩 사보는 겁니다. 바지를 사서 일주일 동안 바지에 대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윗옷을 사서 또 누리고, 모자를 사서 또 누리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 행복을 쪼개서 누리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총량이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도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 봤을 텐데요.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아껴 먹기입니다.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그저 삼켜버리면 즐거움이 금방 끝난다는 것을 알기에 입에 넣어 빨아먹거나 녹여먹거나 천천히 먹거나 잘게 쪼개 먹거나 합니다. 특히 이런 방법은 유전적으로 행복의 지속시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그래서 닿기 어려워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는 개인의 자유지만 굳이 행복이 없는 삶을 선택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큰 행복을 한 번에 쫓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불행하기보다 목표로 가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작은 행복 여러 개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여러 번의 웃음이 한 번의 웃음보다는 좋으니까요.